만두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남미경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터진 만두 파동. 양심적으로 만두를 만들었던 공장들까지 문을 닫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더 깨끗하고 맛있는 만두를 직접 만들며 바른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뚝심으로 버텨왔는데요. 우직한 뚝심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현재는 연매출 100억 원대의 신화를 쓰고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명은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기계,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지만 그 만두의 맛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만두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정성,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저희 만두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만두가 아닌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만두 종류만 100여 가지. 눈에서 놀라고 맛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은 바로 재료라고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려면 월급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의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예배, 공동체, 교육,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진정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만두 하나이지만 바른 먹거리를 통해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남미경 대표의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도 함께 그 사랑합니다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한 걸 느껴지시나요? 행복한 직원이 만든 만두가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주고 받고 할 때 그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랑합니다를 인사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젊은 꽃미남 청년들이 나이 많으신 주부 사원들에게 사랑합니다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냐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그 사랑을 가득한 그런 한만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0명 전 직원이 99가지의 만두를 100% 감동을 가지고 저희 한만두를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만두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꽤 많이 팔고 좀 할만했을 때 바로 만두 파동이 터졌습니다. 99년도에 첫 파동을 딱 맞이했는데 9시 뉴스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쫄딱 망해 있더라고요. 딱 망한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은 이래서 안 돼. 미국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요? 아무 기술도 없는 제가 50평 월세 공장을 얻었습니다. 월세 공장을 얻어서 만두 공장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2년 동안 월세를 못 냈고요. 6개월 동안 직원 월급도 못 드렸고 드디어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아닌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서 사업을 접으려고 했는데
빚은 갚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끝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팔 걷어붙이고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고 새벽 3시부터 만두속 비비고, 또 새벽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부사원들과 함께 앉아서 만두를 싸고, 주부사원들 퇴근하고 나면 얼어있는 만두 꺼내다가 혼자 포장하고 박스에 담아서 1톤 냉동 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전역을 배달을 다녔습니다. 1톤 냉동탑 배달을 딱 끝내고 나면 1시쯤 되고요. 차에서 잠깐 자고 3시부터 또 만두속을 비비고,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빚이 다 갚아지고 할만했습니다. 막 할만하고 있는데 또 만두파동이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만두파동이 또 터지고 나니까 전 국민에 대한 만두 의식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만두도 더 팔리지도 않고, 외부 요인도 많아서 이익도 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햇삽이라는 식품 안정 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도 만두가 속을 새기니까 이 만두를 만들려면 햇삽을 해야 된다는 식품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햇삽을 하려면 반도체 시설 같은 곳에서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십억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대출이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수십억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사업을 접으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정리하던 차에 가인지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치 경영, 지식 경영, 인재 경영을 하면 회사가 성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원 12명에 특히 그 중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주머니들하고 가치 경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하고 문을 닫던가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치 경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안 하고 죽나 해보고 죽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해보고 죽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가치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더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만두를 싸도 부족하지만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직원들 책을 나눠주고 함께 책을 읽으면 됐었고요. 또 우리 이러지 말고 봉사라도 가자,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12명 4팀을 나눠주고 사역지 4군데를 결정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봉사도 가게 했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가 매출이 2배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만두가 맛있어졌대요. 만두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뭘 한 것도 아니고, 만두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 만두가 그 해부터 2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쯤 됐을 때 매출이 뜨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땅 사고 공장 지어서 이사하면 안 될까? 이사해서 그 햇삽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찌어찌 해서 100% 대출로 땅을 샀습니다. 1,400평을. 땅은 샀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하고 기계를 해야 되는데 한 36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1년간 사놓은 땅에 이자만 내고 잡초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회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릴레이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 가운데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주부사원이 점심때 밥을 안 드세요. 그래서 아줌마 왜 밥을 안 먹어? 밥 먹고 일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했더니, 내가 굶어서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아줌마까지 돌아가면서 그 이름표에 자기 이름을 써가면서 전 직원이 100일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무렵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야, 너희 만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총판을 할 수 있냐? 얼마면 되냐? 이러고 찾아오셨어요. 이야, 이거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한 3억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36억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본 10%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30억을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매출에 3억은 사기입니다. 3억을 내가 꼭 필요하지만 3억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앉혀두고 3억을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3억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나 돈 많지? 매덕이라도 줄 기세로 당신이 돈 많은 거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을 꿀떡 삼키고 3억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있는 그 찻잔을 쓱 밀면서 차 드세요 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셔서 안 되겠어요. 저희 만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띄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하고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제 입을 때렸습니다. 왜 3억을 말을 못해 이 바보야. 3억을 말해서 3억을 받으면 대출을 어떻게든 일으켜보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할아버님이 10번을 찾아오셨습니다. 10번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올해 안으로 건물을 못 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다 하셨고요. 본인 빌딩 지은 건설회사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는 얘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못 짓고 평생 못 짓고 갔다. 얘 건물 좀 줘줘라. 내가 공증 서줄 테니. 그렇게 해서 그 건설회사가 공장을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1000평의 공장이 완성되었는데 50평 월세가 1000평 공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서 1톤 냉동탑에 싣고 산 3개를 넘어서 14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50평 공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밤 12시까지 야근을 해도 부족했던 만두가 이틀만 만들어도 다 끝나는 거예요. 워낙 생산 능력이 좋아서 3일 동안 놀아야 되나 아니면 집에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돈은 없지만 사랑 경영 한번 해보자. 여지껏 그 어려울 때도 했는데 이렇게 큰 회사 와서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 매일, 매주, 매달 그렇게 책을 읽고 직장인 학교를 하고 2박 3일 스키 캠프를 가고 또 5월에 식품 박람회 때 전 직원을 데리고 너희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박람회를 다녀봐라. 가서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는지를 해라 하고 전 직원을 풀어놨더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배고프다 그래서 여의도 선상뷔페 1인당 8만 원짜리를 딱 대접해드리고 왔더니 다음 날 경리가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어렵고 며칠 뒤면 월급날인데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사장님 하시는 게 영 이거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일한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본인만 사표를 쓴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셋 다 같이 나란히 와서 그 정도 되면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 경영이니 뭐니 접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수익 경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 세 분을 조용히 보내드리고 계속 똑같이 직원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18개월을 버텼습니다. 18개월째 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가스비도 3개월을 못 냈고 전기세도 3개월을 못 냈고 직원들 4대 보험료도 못 냈습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따뜻해가지고 만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즌이 돼도 안 나가니까 이 돈이 안 도는 거죠. 드디어 돼지고기가 안 왔어요.
만두는 돼지고기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고기 없이는 만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날 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만두를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하면 거래처도 끊기고 그러면 줄줄줄 연쇄도산인데 대출이 내가 지금 50억인데 이거 어떡하나? 밤새 걱정 반 기도 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굴리다 밤을 꼬박 세웠는데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보자. 가자. 돼지고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왜 우리 돼지고기 안 줘? 미수가 얼마인지 알아? 이제는 맞동거래 돈 입금해주면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차마 그 사장님한테 나 돼지고기값 매일매일 줄 능력은 없어 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장님 여지껏 우리 그만큼 도와줘서 이만큼 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몇 시간을 졸라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음 달에 대박나. 12월, 1월, 2월 팔아서 5억 갚을 테니 5억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사장님은 막 웃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야, 5억 받으려고 그러다가 10억 물린다.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제가 용기가 났는지 그 앞에 테이블을 딱 쳤습니다. 사장님, 우리 저거 하는데 50억 들었어. 사장님 그 5억 때문에 고기 안 밀어주면 대박 났고 또 대박 못 따고 우리 엎어지면 사장님이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고 더 열을 내면서 막 뭐라 했더니 사장님이 알았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비싼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비싼 한우를 먹고 돌아오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구제역 터졌다고 고기 못 구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고기 구해놔요. 딱 그 말하고 왔는데 그 사장님은 그 말을 정말 믿고 전국을 다니면서 고기를 다 구해다 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고기가 정상적으로 왔고요. 고기 구해놨어 이런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만두가 팔려야 말이죠. 12월이 이제 됐는데 등에서 이제 땀이 납니다. 식은 땀이요.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저희 만두를 8판을 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얘네. 이 친구들이 만두를 8판 먹는 바람에 저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자만수 안 자고 만두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50억을 팔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은 돈이 없다고 안 되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직원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 꿈은, 회사의 꿈은 직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감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한만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원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사입니다. 학교 같은 기업, 가정 같은 기업, 교회 같은 기업, 기업다운 기업이 되어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요즘에 통일 얘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저희 한만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한만두의 사랑 경영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